네, 오늘 발표를 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세션 저도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백업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방안들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정보 보호 방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새로운 협업의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협업의 시대의 정보보호 방안이라고 이제 정확히는 적었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보면 이제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멀티 플랫폼에 그다음에 디바이스의 앱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양이 증가되고 있고 막 적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차치하고 여러 가지 그 아이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산재되고 그냥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와 다양한 장소에서 접근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뀌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새로운 시대, 협업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천의 과정을 지금 아직도 중도기에 있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저희 한 2, 3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도 사실 마스크를 이번 주부터 벗기 시작했지만 코로나 거의 이제 마지막 뭐 종말까지는 아니고 새로운 것도 뭐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가 저희 2,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환경과 그다음에 살아가는 패턴과 그다음에 업무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은 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메디칼,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입었죠. 그중에 하나의 산업도 IT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IT 산업에도 수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어왔고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가져왔고 그다음에 유례 없는 화상회의 솔루션과 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도입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화상회의 솔루션 시스템은 어디에 구축이 될까요? 클라우드에 구축이 돼요. 클라우드에 구축이 되고 화상회의 시스템과 솔루션이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포인트 지점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접속을 한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협업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바꿔놓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진정한 협업의 시대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이 바꿔놓은 근무 환경, 특히 재택근무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말도 뭐 쓰기도 하고요. 워크와 버케이션의 이제 합성어로서 새로운 시대가 왔고 협업의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계속 증가해서 움직여 나갈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보호 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과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 보호 솔루션, 정보 보호 방향, 정책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말이 기존의 문서 보안 방식의 한계하고 이를 빨리 타파해서 새로운 협업의 시대에 맞는 문서 보호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새로운 협업의 시대에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하고 있는 문서 보호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말이 나오네요. 다시 말씀드린 대로 기업 내의 온프렘 환경 속에서는 사용자와 디바이스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가 다 어떻게 돼 있죠? 온프렘 환경 속에 기업의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만 잘 보호되는 솔루션으로 배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클라우드 도입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화상회의 솔루션과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뭘 해야 되나요? 저희가 만났을 때 대화로만 주고받으면 되나요? 그렇지가 않죠.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일을 하고 특히 컨설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나오는 산출물이 뭐가 될까요? 다큐멘테이션으로 남는 부분이 마지막 산출물이에요. 결국에는 존재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받아봤을 때는 그러면 산출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엔 다큐멘테이션, 문서화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를 당연히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받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문서들이 굉장히 다양한 버전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만지고 그다음에 그걸 누군가 한 사람한테 모아서
여러 가지 버전을 또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 있던 사람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혹은 주고받고 그다음에 최종 산출물로 만들고자 하는 문서를 공유하고요. 그 문서에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에 가깝게 문서를 업데이트 받고 그다음에 최종본을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내려받고 혹은 화상회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유된 문서를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동 편집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문서 환경과 스프레드시트 환경, 그다음에 저희의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피스의 공동 편집 환경도 다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죠? 보안적인 문제가 있죠. 문서를 단순히 그 화상회의 시스템 방에 초대됐다고 해서 이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 문서에 올바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최종본을 공유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제 PC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다른 누군가 제3의 사람하고 공유를 하고 혹은 다른 경쟁사에 공유를 하고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협업의 시대,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 환경의 시대에서는 가장 이야기하고 있는 1원칙 자체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서에 대해서도 당연히 암호화를 제공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만 문서를 공유를 하고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복잡해 보입니다. 옆에 아이덴티티, 엔드포인트, 그다음에 팔로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스랩 프로텍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 걸쳐서 네트워크 환경을 통해서 결국엔 데이터로 들어가고 앱으로 들어가고 인프라스트럭처 환경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아이덴티티와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와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이 주로 6개의 영역에 대해서 다 적용되어야 되는 원칙이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 명식적인 확인을 하고 최소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보안 사고는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속에서 계속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문서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다시 문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 회사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문서 파악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의 종류가 DOC 문서인지, 엑셀 문서인지, PPT 문서인지, 아래 한글 문서인지, 그다음에 그런 문서들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이 어떤 컨텐츠가 들어있고 어떤 컨텐츠의 조합으로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문서의 레이블링을 다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내에는 10만 개의 DOC 파일이 있고 20만 개의 PPT가 있고 60만 개의 엑셀 파일이 있는데 각각 다시 이것들을 전체 합쳐서 100만 개의 파일이고 100만 개의 파일 중에서 절대로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극비 문서가 한 1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내 한정으로 대외비로 취급되어져야 되는 문서가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퍼블릭 문서와 non 비즈니스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가시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시성을 가진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극비 문서 부분과 대외비 문서, 사내 한정 부분 문서에 대해서는 암호화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이 외부로 공유가 됐을 때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실은 협업을 하다 보면 믿을 수 있는 파트너 분과는 대외비 문서, 사내 한 문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유가 일어났을 때 그 문서 부분에 대해서 공유된 문서 부분에 대해서 유통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은 긴급 권한 회수를 통해 더 이상 문서를 열어볼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문서에 대한 보호 원칙,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문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관리 방안을 찾아내시고 그 관리 방안에 의해서 암호화도 수행을 하시고 암호화뿐만 아니라 외부하고 극비 문서에 대해서 대외비 문서에 대해서 외부하고 공유를 할 때 어떤 권한을 줄 건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MIP의 기본 개념 부분이에요. 문서가 최초에 만들어지거나 있는 문서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버를 통해서 이 문서가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 안에 기밀, 개발 혹은 공정거래, 가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그 문서는 극비로 가고, 가격이라든지 일부 대외비 문서가 키워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레벨 1이라든지 그 대외비라든지 사내 한정이라든지 사내 한 같은 경우도 레벨 1, 2, 3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고요. 극비와 사내 한의 등급 1, 2, 3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암호화 원칙을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 사람들만 공유하도록 하겠다. 또 그 공유하는 것도 편집만 가능하도록 하겠다. 읽기와 그 정도 수준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도, 프로텍션에 대한 원칙도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문서를 외부로 보냈을 때 우수한 협력사와 파트너사 어쩔 수 없이 대외비 문서를 외부로 보내서 그 문서를 같이 공동 협업을 해서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그 안에 이제 뭐 개발 관련된 내용을 업데이트 받아야 될 때는 이제 편집만 가능하도록 하고 혹은 읽기만 가능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문서를 공유를 하고 그 문서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만 그 문서를 정확하게 억세스를 해서 문서를 잘 활용을 해서 재개 있게 백을 하고 있는지 업데이트를 주고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해당 문서를 외부 다른 쪽으로 2차, 3차 공유를 시도를 하고 문서를 열어보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간에 애니메이션이 조금 깨졌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최초의 문서 자체에 대해서 컨텐츠를 파악을 하고 문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공개, 일반, 대외비, 이거는 제가 그냥 쉽게 3가지 레이블 정도로 만들어 본 겁니다. 등급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등급 분류에 따른 레이블 생성이 됐겠죠. 레이블 생성에 따라서 레이블의 대외비만,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경우에는 대외비만 암호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대외비 부분에다 암호화를 하고요. 일반하고 공개 부분에서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읽기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프린트도 가능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대외비 부분에서는 우수한 협력 파트너사에 대해서는 읽기만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다른 이제 파트너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읽기조차도 안 되겠다라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적용해서 외부에다 공유를 하고 문서를 추적하고 필요할 경우에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협업의 시대의 문서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솔루션 자체가 사실은 AIPA로 암호화를 겁니다. 문서에, DOC에,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에, 그다음에 이제 엑셀에 암호화를 걸어놓고요. 그다음에 그 팀즈가 돼도 상관없고요. 혹은 뭐 웹엑스가 돼도 상관없고요. 다른 그 삼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녹스 미팅이 있습니다. 또 그 녹스 미팅에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전부 다 문서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열어볼 수 있고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미팅 안에서 갑자기 조인을 해서 이 문서를 보려고 하면 문서 자체가 보여지는 화면이 까맣게 표시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완벽하게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AIP,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는 표현을 썼고, Azure Information Protection이라고 부르는 제품은 저희가 이제 암호화에 대한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제품의 커다란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뷰라고 부르는 브랜드 네임이 있고 그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 솔루션인, 새로운 협업의 시대에 필요한 암호화 솔루션인 AIP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엔드포인트 DLP 제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디펜더 포 클라우드 앱스라고 부르는 SaaS를 접근할 때 캐스피 솔루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프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찾아내고 강제로 암호화할 수 있는 솔루션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스토리지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제품도 함께 가지고 있고, 이 전체 제품의 합을, 컨셉을 불러서 있는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가운데 박스, 파란색 박스 쳐져 있는 Azure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부르는 문서, 저희 오피스 문서에 대한 암호화, 그다음에 권한 설정을 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non public과 public, general, 그다음에 confidential, highly confidential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저희는 confidential과 highly confidential 안에도 세부적으로 3가지의 등급을 또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미 이 AIP 솔루션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유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에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방문 요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번호를 가끔 요청하시는 데가 가끔 있어요. 가끔. 네, 그리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시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메일을 AIP로 암호화해서 보냅니다. 네, 그리고 그 분께 보내고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만 제 메일을 열어봐라 라고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메일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5365 계정을 M365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계정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메일을 받을 때 이건 AIP로 암호화된 이메일입니다라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메일을 열으실 때 어떤 계정을 사용해서 열 거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구글이라든지 이런 계정을 사용하지 마시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등록된 계정을 선택을 해서 여시면 해당 이메일을 열어서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에는 제 주민번호와 연락처와 이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메일을 그분이 다른 분께 포워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메일이 포워딩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만 제 개인정보를 사용해서 보실 수 있고 필요한 뭐 프로세스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문서 역시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저희는 컨피덴셜이라든지 하일리 컨피덴셜 쪽으로 문서를 레이블링을 하고 태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암호화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공동 편집이라든지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때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파일 안에 POC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이 POC 체크리스트 안에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만 지원되는 기능이 들어있고 이 지원되는 기능은 킬러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에게 이 기능은 외부로 누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정말 저는 하일리 컨피덴셜로 만들어 놓고 내부에 있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는 읽기도 안 되고 편집도 안 되고 인쇄도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엑셀 안에 이제 권한이 있는 직원분에게 읽기만 지금 가능하다고 했지만 사실은 편집 권한도 넣어서 그분께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POC 체크리스트, 기능 점검 체크리스트인데 여기에 더 추가될 내용이 있는지 혹은 제가 알맞게 넣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분은 읽기도 가능하고 만약에 여기는 읽기만 되어 있지만 편집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문서를 본인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권한으로 열어서 보시고 열 때 이제 암호화를 하는데 저희가 AES 128이나 256비트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래서 키로 본인의 그 비대칭 암호화로 되어져 있고 본인의 이제 키로 열어서 보시고 이제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편집을 하시고 다시 저한테 겟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분이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다른 뭐 생각으로 외부인에게 당신만 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이 엑셀을 넘긴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최초의 메일을 이 파일을 만들 때 내부의 사용자 직원도 제대로 열어볼 수 없고 권한이 있는 직원 한 분만 선택을 해서 그분의 메일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읽기하고 편집 권한을 드렸고 다른 분들은 읽기하고 편집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외부인에게 포워딩을 해서 공유를 해서 이 문서를 열어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류가 뜹니다. 그리고 열리지 않고 오류가 뜬 부분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해당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해당 문서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라고 로그가 뜨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열어보려고 했었던 이메일 계정,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열어보려고 했었던 PC 네임, 호스트 네임,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열어보려고 했었던 IP 주소가 남습니다. 물론 당연히 IP 주소가 특정 아파트에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제 대표 IP, 나트된 맨 상단에 있는 IP 주소만 남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들이 다 남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을 하고 제가 그 로그를 보게 되죠. 로그를 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공유가 됐고 그다음에 외부에 이게 돌아다니는데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중앙에서 긴급하게 저희 이제 그 보안팀에다 연락을 해서 내가 이 문서를 공유를 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긴급 권한 회수를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긴급 권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직원은 원래 못 열어봤었고 외부인도 원래 못 열어봤지만 권한이 있었던 직원 있죠. 이분도 읽기조차도 되지 않는 문서로 파기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문서를 처음부터 공유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90일만 문서를 읽기 상태이라 할지라도 90일 상태로 그 읽기 권한으로 이제 저희가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90일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당 프로젝트 일정 시간에 맞춰서 뭐 내년이 되든 뭐 1년이나 2년, 3년 후까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새로운 시대의 이제 기업 정보 방향으로 봤을 때 사실 회사 단일한 회사만 보지 않고 그룹사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사가 있고 그룹사 내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열사 내부에서도 또 어떻게 이 문서를 만들고 공유를 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그룹사 내부뿐만 아니라 전체 그룹사 내에서는 이 해당 문서에 대해서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업체하고 협업을 위한 문서 공유를 할 때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유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그 좀 전략적으로 방향이 서게 되겠죠.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이 문서 보안, 정보 보안 유출 방안 부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 솔루션 부분하고의 차이점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에이전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윈도우 10 이상에서는 저희가 이 에이전트가 OS에 빌트인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에이전트를 배포하거나 뭐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윈도우 10 자체가 이미 EOS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H2까지는 이제는 저희가 아직도 그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윈도우 10 이상만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에이전트 설치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라이센스만 있으시면 저희 이 문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타사는 이제 에이전트를 사야 되고 라이센스를 돈 주고 사는 건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를 배포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에이전트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MA 라이센스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사거나 혹은 MA 비용만큼 지불을 하신 다음에 또 그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받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버전을 또 해당 그 에이전트들에게 1000대면 1000대 혹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000대 이상 배포를 또 해야 됩니다. 배포율을 또 봐야 되고 실패율을 봐야 되고 얼만큼 성공했는지 봐야 되고요. 힘드시죠, 관리가. 저희는 윈도우 10 이상에서 11에서 빌트인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OS를 업데이트를 하는 게 1년에 2번 이제 오피셜하게 릴리즈를 합니다. 윈도우 OS 릴리즈를 할 때 저희 만약에 이 문서 보안 솔루션 AIP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OS 릴리즈 할 때 같이 함께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에서 만약에 긴급한 보안 패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OS 패치할 때 같이 그 안에 섞어서 묻어서 같이 패치를 하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기반의 이제 암호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부하고 공유를 할 때 결국에는 복화된 상태로 외부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암호화된 상태로 외부하고 공유를 하려면 외부에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에이전트의 복화 키를 받아서 해당 문서를 열어봐야 됩니다. 암호화 솔루션 에이전트를 설치한다는 의미 자체가 뭐냐? 그 에이전트를 구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특정 A라는 이제 암호화 솔루션으로 암호화를 시키고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A라는 그 암호화 솔루션 에이전트를 구매해야 되고 사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그걸로 열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복화된 상태로 무조건 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에이전트 설치도 필요 없고요. 상대방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DOC라든지 저희 오피스 문서를 보냈는데 얘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풀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피스 2016 이상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오피스 2016 버전만 이상만 유지를 하신다면 별도의 에이전트도 상대방도 필요 없이 해당 암호화된 문서를 해당 설정된 권한을 가지고 문서를 열어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포레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일화된 플랫폼 이야기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류하는 기능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암호화만 지원하는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리고 어떤 파일 포맷을 암호화를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그 정확한 비지빌리티만 잘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정책이 잘 정해진다면 사실은 암호화를 해야 되는 데이터와 암호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에 대한 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를 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PC의 퍼포먼스, 유틸라이제이션을 굉장히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암호화를 해제하고 복구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반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프로세스를 태워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는 그 선택적으로 그다음에 선택된 파일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야 되는 파일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평가 기관에서 저희를 이제 그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회사 제품을 이미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